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등록면허세 한번 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등록면허세도 배우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탄생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1년도부터 신설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보시면 다시 한번 탄생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흔히 등록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면허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10년도까지 있었던 그 면허세가 온 거죠. 2010년도까지 있었던 면허세가 온 거고요. 근데 여러분 면허세는 여러분들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공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자격증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딴 자격증 또 등록증 이런 걸 이제 그 액자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당당하게 여러분 딱 걸어놓는데 그 면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동차 여러분들 뭐 등록하거나 등등 그럴 때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X라고 한 이유는 시험과는 관계 없고요.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분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인데. 종전에 등록세에서 일부가 온 거라고 그랬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여기 이제 온 건데 종전의 등록세에서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무슨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이 이제 등록세 일부가 온 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요 강의하면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항상 얘기한 겁니다. 면허분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요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서 이제 지금 연달아 지금 두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30회 시험이요 탄력받아서 계속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두 문제가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등록면허세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공부할 양도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적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두 문제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성격이요.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제 각 세금들의 성격,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이 다른 세금들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등록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의미가 없고요. 납세 의무자예요. 누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등록면허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그래서 28회 시험 같으면 과세표준에서 한 문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세율에 관한 것이 정답이 있었고 그래서 두 문제가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시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 자,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회 시험에서 납세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정답 시험은 여기 있었고 또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올 때는 특정 테마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서 주요 이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제 오지선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출제됩니다. 29회 시험 같으면 이 의미 성격에서 29회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정답이 납세지에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있었고요. 이랬었습니다. 자, 어떤간에 주요 내용들 골고루 공부합니다. 자, 먼저 성격, 의미, 특징, 성격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440페이지 보니까 제1절 의미 특징이요. 의의를 보는데 줄을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하고 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양가로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의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또 재산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유통세라고 그랬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밑줄이야. 등록면허세는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쭉 밑줄인데요.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요. 금방 특징을 보니까 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고,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다.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얘네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록, 허가 등과 뭐에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얘만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요. 또 그 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도하고 구에. 그리고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요,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에 냈는데 웃자다가 어떤 사유로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요,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한번 찍어보세요. 돌려준다 안 준다? 앞에 있으면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50% 확률이고 그냥 대충 찍는 거니까. 자,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래서 앞동네 딱 하니까 저 따라가는 건 아니지? 자,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항상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전 강의 끝나고요. 저는 주로 일 같은 거 좀 뭐 할 거 있으면 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그냥 사우나 가요. 그래서 여기 강남 와서도 그래요. 여기서 밥 먹으면 사우나 가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저 자고 또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강의 올 때 밥은 그냥 저녁 강의는 대충 먹고 옵니다. 조금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대충 한 10분 만에 그냥 대충 먹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 같은 데 좋은 게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죠. 이미 깔려 있죠. 제가 먹고 싶은 양만 대충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저 수강생분들도 가시고 자주 가고 저희들 또 가고 그래가지고 그 잘 알아요 저희들.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하루는요 그 사우나 갔다가 저녁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그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불제죠 당연히. 선불로 돈을 내고 가서 이제 밥솥을 딱 열었더니 있잖아요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시더니 아이고 저 요즘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2~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2~30분 기다려. 나 수업 빨리 들어가고 10분 만에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나올 때 돈을 받고 나와야 돼요. 아까 선불로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예요. 그럼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 지자체 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등기가 없어.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가 없으면 못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자 돌려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을이요 절차 정당하게 을 명의로 등기도 됐고요. 절차 정당하게 또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을이 이미 지자체 요 납부한 요 을의 등기가 이제 말소되고 소유권 환원한 이런 경우인데 을이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 요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하루는 그 한식 뷔페를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교수님 저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요. 자 오곡밥 이제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남았는데 제가 오곡밥인지 한번 세봤어요. 진짜 오곡이 들어있는지. 아무리 새도 있잖아요. 아무리 밥을 뒤져봐도 사곡밥이에요.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진짜 돈 돌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고 그게 꼭 오곡밥이라는 게 꼭 5가지 꼭 들어있어야지 오곡밥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 등기 말소되더라도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등기 말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자 헷갈리면 보세요. 밥 먹었어요. 등기 했어요. 밥 먹었으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어요. 등기 없어요.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렵게 해서 안 먹었으면 돌려주고 밥 먹었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요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28회 시험에서는 지문에 이제 나왔었고요. 또 몇 번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자, 박스 안에 봅니다. 440페이지. 등록면허세나 합세문자는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물건 소재지 도구예요. 물건 소재지 도구요. 자, 주소지가 아니죠. 물건 소재지 도구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행위세고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는 자 줄 긋지 말라고 이런 거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말뜻만 짐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응할응이고 능은 조세부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물세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써놓아야죠.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 물세니까 그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납세문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이거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자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잖아요. 공통적인 성격이었고. 그 다음에 종량세, 정액세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조세 총론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건당 6,000원. 말소 등기하는 건당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양이니까 뭐예요? 종량세.
6,000원 건당 6,000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종가세, 종량세, 정율세율과 정액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주체는 도구고, 도세고, 구세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됩니다. 441페이지 용어사전 봅니다. 등기 등록이요.